5천년 전, 지금의 이라크 남부 땅에서 한 남자가 점토판에 뾰족한 갈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는 시계의 숫자, 오늘 마신 맥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심지어 학교 선생님에게 느끼는 그 묘한 두려움까지 전부 이 남자가 살던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문명의 이름을 모를까요? 왜 교과서는 이집트를 가르치면서 수메르는 가르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하면 이집트를 떠올리십니다. 피라미드, 파라오, 나일강, 그 웅장한 이미지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근데요, 이집트 문명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수백 년 전, 이미 도시를 짓고 법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문자를 발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메르인입니다. 기원전 3500년,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입니다. 현재의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평야에 인류 최초의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크. 인구가 무려 5만 명에 달했던 이 도시는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비교해보자면 같은 시대 유럽의 가장 큰 정착지가 고작 수백 명 규모였거든요. 우르크는 그야말로 당시 세계의 뉴욕이었습니다. 성벽 길이만 9.5km. 그 안에 신전이 있고 시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법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면 뭐가 필요할까요? 규칙이 필요하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누가 세금을 냈는지, 누가 곡식을 얼마나 맡겼는지, 누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사람의 기억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전례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점토판에 갈대로 새기는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쐐기 문자, 쿠네이폼의 탄생입니다. 기원전 3200년경의 일입니다. 이 쐐기 문자가 인류 최초의 문자입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보다도 앞섭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탄생한 순간 인류는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의 생각이 수천 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5500년 전 수메르인의 일상을 알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점토판에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들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가장 오래된 기록은 시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영수증입니다. 문자가 처음 탄생한 목적이 거래 기록이었다니 어쩐지 우리와 똑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인류는 5500년 전에도 가장 먼저 돈 계산을 했던 겁니다. 쐐기 문자는 처음에는 그림 문자였습니다. 소를 표현하려면 소의 머리를 그렸어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이 그림들이 점점 단순해지고 추상화됩니다. 효율을 위해서 기호가 단순해진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처음에 긴 문장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모지 하나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과 비슷한 진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 덕분에 수메르인들은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에는 에두바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은 점토판에 쐐기 문자를 연습하고 수학을 배우고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새벽부터 저녁까지였고 결석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학교에서 찾아낸 점토판 중에 학생이 선생님 욕을 몰래 새긴 것도 있다는 겁니다. 5000년이 지나도 학생은 학생이에요. 여기서 수메르의 수학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셀 때 10진법을 씁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하필 60이었을까요? 60은 2, 2, 셋, 4, 5, 6, 10, 12, 15, 20, 3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거든요. 나눗셈이 훨씬 편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60진법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있습니다. 1분이 60초인 이유, 1시간이 60분인 이유, 원이 360도인 이유, 전부 수메르의 60진법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알람을 설정했다면 그건 5500년 전 수메르인의 수학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수메르가 남긴 유산은 수학과 문자만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면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보다 350년 앞서 이미 수메르에는 법전이 있었습니다. 우남무 법전. 기원전 2100년경에 만들어진 이 법전은 세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이 법전의 내용이 꽤 놀랍습니다. 단순히 처벌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은을 배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5000년 전에 이미 민사배상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수메르를 고대 미개 문명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절감했거든요. 이번엔 조금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메르인들이 남긴 것 중에는 세계 최초의 사랑 노래도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기록된 이 노래는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맥주 레시피도 수메르에서 나왔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점토판에 새겨진 닌카시 창가라는 시인데 이 시가 사실은 맥주 만드는 법을 노래 형식으로 담은 겁니다. 수메르인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맥주를 지급했어요. 하루 노동의 대가가 맥주 2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주 배급을 관리하기 위해 발달한 게 바로 최초의 회계 시스템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의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가메시. 수메르의 왕이자 인류 최초의 소설 주인공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100년경에 처음 기록됐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보다 1500년이나 앞섭니다. 이 이야기에는 영웅의 모험이 있고 친구와의 우정이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이 대홍수를 일으키고 의인이 배를 지어 살아남는다는 그 이야기. 성경의 노아 이야기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앞서 기록된 버전입니다. 두 이야기의 구조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읽어온 이야기들의 뿌리 자체가 수메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메르는 바퀴를 발명했습니다. 기원전 3005년. 처음에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물레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수백 년 후에 수레에 바퀴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 바퀴 하나가 문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도, 자전거를 타는 것도, 배달 오토바이가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전부 수메르인이 점토에 바퀴 흔적을 남긴 그 순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위대한 문명이 사라졌을까요? 이게 수메르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수메르는 단번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들이 만든 것에 의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물을 대규모로 끌어다 썼습니다. 관계 농업입니다. 처음에는 효과적이었어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물에 섞인 소금 성분이 토양에 축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서서히 흰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소금이 쌓인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을 보면 보리 수확량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밀은 아예 재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밀은 소금에 더 민감하거든요. 식량이 줄자 인구가 줄었고, 인구가 줄자 군사력이 약해졌고, 군사력이 약해지자 외부 침략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카드인, 구티인, 아모리인, 차례차례 수메르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일군 풍요가 땅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땅이 문명을 죽인 겁니다. 현대의 기후위기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끝일까요? 수메르는 사라졌지만 수메르가 만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메르를 정복한 아카드인들은 수메르의 문자를 가져갔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수메르의 수학을 계승했습니다. 수메르의 법 정신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이어졌고, 수메르의 신화는 히브리 성경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성경은 다시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법, 종교, 언어, 시간 개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순간 수메르의 점토판에 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수메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 시계를 보셨나요? 거기 표시된 분과 초의 개념이 수메르 것입니다. 지금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으셨나요?
그 영수증의 개념도 수메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메르인의 유산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다만 그걸 모를 뿐입니다. 수메르가 잊혀진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수메르라는 문명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1850년대 영국과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남부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장의 점토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가 해독됐을 때 인류는 처음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메르 점토판 중에는 학생들의 불평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엄격하다. 오늘도 매를 맞았다. 어떤 점토판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나는 네가 학자가 되길 바란다. 5500년이 지나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구나 싶어서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메르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세계였지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처음 문자를 발명하고 법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5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유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50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발굴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수메르인들은 점토판에 갈대로 새겼습니다. 500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만큼 단단한 재료에 우리는 지금 무엇에 새기고 있나요? 그리고 그게 5000년 뒤에도 남아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의 이면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